이제 3교시입니다. 치료적 집단의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심리적 유의성, 집단이 구성원들에게 심리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 치료적 집단의 이제 조건은 뭐냐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심리적 유의성이 이렇게 제공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단이 구성원 개인에게 심리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하는 집단 구성원들의 활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단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집단 상담자가 중요하죠. 예를 들면 아슈람이라는 단체에서 아슈람이라는 단체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는 뭐냐면 아니다, 슈람은 일하다죠. 아슈람. 1교시 때 잠깐 설명드린 게 있었죠. 이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이렇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대화를 해도 됩니다. 그 대화도 사적인 대화는 안 되고 제시된 주제 안에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적인 이야기 하게 되면 벌칙으로 벌금을 물립니다. 한 건당 1,000원씩.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을 때는 말하면 1,000원입니다. 웃음으로 목례만 해야지 안녕하세요 했다가는 1,000원 벌금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은 사적인 대화나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루 종일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을 때는 하루 종일 예를 들면 이제 성경을 읽게 한다든지 어떤 책을 주어서 그 책을 읽게 한다든지,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읽었던 그 책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화했는지를 발표하게 합니다. 그럼 이제 숙제 안 하면 안 되죠. 하루 종일 책의 그 범위를 정해줘서 저녁에 마지막 하루의 그 일과를 평가하는 그 시간에 읽은 책을 통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하면서 집단 상담자가 의도적으로 하루의 모든 그 일과 경험했던 학습했던 것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소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부터 이제 저녁 프로그램을 가기 전까지는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절한 개인적인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도록 거기에 맞춰진 프로그램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일정 중에. 이미 그 집단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든 것은 집단을 계획하기 이전에 이미 파악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맞춤형이죠. 그래서 모든 집단은 구성원들에게 심리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하도록 이건 이제 고의적으로 만드는 거죠. 집단 상담자가. 그래서 그 조건을 이렇게 반영하고 형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인 의사소통. 구성원들이 면대면 상태에서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소통하게 합니다. 소통하게.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그런 집단 상담에서의 말과 행동은 이제 소통, 교제하는 시간들 있죠.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고 교제하는 시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소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아슈람은 좀 다르죠. 개인적인 말과 행동을 규제하죠. 근데 대체로 집단 상담에서는 1대1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아슈람의 경우는 말을 못하게 막는 거죠.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유의한 상호작용. 2인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집단에 가면 팀이 이렇게 구성이 되면 이제 예를 들면 10명 그러면 2명씩 짝을 지어주겠죠. 조로 몇 개 조요? 5개 조죠. 5개 조로 나누어서 또 생활하도록 합니다. 또 역동적 상호관계. 구성원 간의 심리적 교류가 에너지가 교류되고 작용하는 것.
심적 에너지, 구성원 간에 교류되고 작용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생산적 상호 의존, 의사결정 또는 문제 해결 등에 위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이나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 그래서 치료적 집단의 조건은 최소한 이 5가지는 형성돼야 된다. 이건 집단 상담자에게 필요한 거죠. 구상을 하고 실천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의 유형을 우리가 살펴보면 한 7가지로 이렇게 집단의 유형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담 집단, 치료 집단, 교육 집단, 성장 집단, 그 다음에 과업 집단, 자조 집단, 지지 집단, 이렇게 이런 성격을 유형의 그 집단이 있다는 거죠. 집단 상담을 위해서 집단이 형성되면 자기 개방과 작용을 통해서 이제 개인이든 또 교육, 사회, 직업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개방, 상호작용, 이건 이제 개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죠. 참여자가. 또 교육, 사회, 이건 이제 교육은 이제 주로 학교, 또 교회, 뭐 직장도 되겠죠. 사회, 직업적 문제 초점을 두게 됩니다. 또 치료 집단이라 하게 되면 이런 개인의 정서 조절이나 행동 문제들, 그 다음에 성격의 재구성, 이거 성격 재구성은 중요하죠. 정신장애 치료 목적, 치료 집단이죠. 이 경우 아까 5인 미만이 좋죠. 교육 집단은 정신 건강과 관련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이건 이제 그 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죠. 그래서 정신 건강을 위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의 성장과 발달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 과업 집단은 특정 과업 또는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것. 그렇죠. 과업 집단. 그 다음에 자조 집단, 정신건강 전문가가 돕기에 한계가 있는 문제를 주로 다루는 거죠. 지지 집단은 지지와 격려가 필요한 공통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집단. 이거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죠. 여기에 이제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어서 잘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의 유형은 아까 도표에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셋으로 이렇게 유형을 나눴는데, 여기서는 이제 요거는 이제 표면적인 유형이죠. 집단의 이것은 이제 이면적, 실질 내용적인 유형은 7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 그 형태, 어떤 형태로 집단이 구성돼? 구조화된 집단, 비구조화된 집단. 그래서 구조화된 집단은 사전에 설정된 주제와 사전에 언제요? 집단원의 모든 정보와 관찰을 통해서 모든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확보된 그 정보를 가지고 설정된 주제와 목표가 있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일련의 활동을 구성하는 거. 이거는 이제 집단 상담자가 미리 이제 프로그램 일정 회기에 시간 계획을 짜는 거죠. 그 다음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계획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 이것이 이제 구조화된, 비구조화된 집단은 사전에 정해진 집단 활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안 세워요. 세우질 않는 거죠.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이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죠. 계획을 세우지 않는 거죠. 참여자 개개인의 경험과 관심을 토대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집단의 치료 효과를 얻고자 한다. 그러니까 미리 정한 게 없고 집단 상담자가 그때그때 이제 이끌어야 되겠죠. 이런 성격. 인원이 많을 땐 이거 곤란하겠죠.
인원이 많을 때는 구조화된 집단으로 가야 되겠죠. 비구조화된 집단은 예를 들면 1교시 때 말씀드렸죠. 그 초등학교 뭐 4, 5학년 학생 중에 2명이 이웃 간에 사는데 잘 지내야 되는데 어떨 땐 자주 싸워. 그러면 이제 두 엄마가 여행을 계획해요. 그리고 여행하는 동안에 두 녀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비구조화된 집단이 되겠죠. 그것도 우리는 집단으로 보고 조직으로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집단 상담 치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벌써 이걸 이제 눈치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여러분은 얼마든지 소그룹에서 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강의와 두 번째 강의를 들으시면 이미 준비가 됐고 이번 3교시 딱 들으면 뒤에 거 진행 안 해도 집단 상담은 여러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자질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이 비구조화된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쯤 일상생활에서도 실험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제 그 유형을 또 하나를 살펴보면 반구조화 집단, 또 개방 집단, 폐쇄 집단, 동질 집단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구조화된 집단은 비구조화된 집단의 형태를 토대로 운영을 하되 필요할 때마다 구조화 집단에서 활용되는 활동들을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적용시키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이런 경우 반구조화. 그러니까 비구조화 1차는 나중에는 구조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거. 이게 반구조화 집단이다. 그 다음에 개방 집단과 폐쇄 집단이 있어요. 개방 집단은 결혼이 생기거나 충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올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언제든지 구성원이 바뀌고 들락날락해요. 근데 폐쇄 집단은 그렇지 않겠죠. 반대. 결혼이 생기더라도 새 구성원을 충원하지 않는 거죠. 충원하지 않는 거. 그게 폐쇄 집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단을 운영할 때 이런 것들. 갑자기 집에서 급한 일 있다고 연락이 왔어.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그 누구 새로운 사람 보충해요? 안 하죠. 폐쇄 집단은 그래서 폐쇄 집단과 개방 집단을 그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동질 집단 대 이질 집단. 너무 쉽죠. 인구 사회학적 배경이 유사하거나 특정 목적 또는 변화 목표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이건 동질 집단. 이질 집단은 인구 사회적 배경과 특성이 서로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 이 유사 집단이죠. 이거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모이는 거. 예를 들면 이제 동질 집단 그러면 의사들, 또 선생님들,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로 구성. 이게 동질 집단이 되겠죠. 이질 집단은 변호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막 이렇게 섞여 있는 이질 집단들. 그러니까 집단의 그 성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형, 형태, 이질 집단이다.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살펴볼 겁니다. 제가 너무 빨리 진행했나요? 이제 복습하지 않아도 지금 3교시 때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뭐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집단 상담의 강점과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강점과 한계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강점, 두 번째는 한계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집단 상담의 강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효율성, 효과성, 유효성, 효율성이 있죠. 어떤 면의 효율성입니까? 1대1의 개인 상담 때는 이 개인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수일 때, 10명 이상일 때는 이렇게 유사한 것끼리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그래서 10명 거를 유사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여기 개입시켜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이제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효율성이 있는 거죠.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 시간과 에너지. 이 시간과 에너지는 여기 많이 들죠. 한 명에만 집중돼요. 근데 한 명에만 집중되는 그 시간에 10명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경제성이 있는 거죠. 실용성. 여기는 이제 주로 대화를 많이 하겠죠. 실용성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생활 환경을 조성해서 그 환경에 스스로 학습하고 경험하게 하는 거죠. 학습과 경험을 스스로 하게 하는 거. 학습과 경험을 그 환경 속에서 경험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실용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자원과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다양한 자원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자원은 인적 자원, 보조 리더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적용할 수 있어요. 자원을 지원할 수 있죠.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고, 사람을 지원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관점, 사실은 이 관점은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1대1에서는 한 가지밖에 적용을 못해요. 한 사람에게. 그 다음엔 또 다음 회기 때 해야 돼. 근데 집단 상담 안에서는 이 자원이 그 보조 리더만 자원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이론도, 상담 기법도 이론이나 기법을 적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이 이론에 따른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요. 다양한 관점에서 시도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유리하다. 그 다음에 이제 자아 성장을 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여러분, 자아 성장, 자아 실현, 자아. 여러분, 자아가 뭡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수업 시간마다 어떤 수업이 됐던 제가 이 자아를 강조하죠. 여러분, 자아가 뭐예요? 정체성에 그렇죠. 정체성 맞죠.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 누구인지 아는 그거. 근데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속에 뭐 의식이 있죠. 의식 속에 뭐가 있어요? 가치관이 있죠. 세계관. 가치관은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선택의 능력. 그렇죠? 뭘 우선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세계관. 세계관이 있다고 그랬죠. 세계관. 이 세계관은 뭐라고 그랬어요? 직업관, 결혼관, 가정관, 뭐 국가관, 국가관, 이런 거 있어,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전부 다 의식이에요, 의식. 자기의 사상, 개인적인 사상. 그러니까 이 자아 속에는 그 사람의 정신 세계에 있어요. 그 다음에 판단 영역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실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지성, 감성, 의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작용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자아 속에서는. 그래서 이런 축적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다양한 사상과 감정, 판단 능력, 선택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실천하게 되죠. 의지를 가지게 돼요. 의지. 이 자아 속에는 동시에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는 사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성장하는 거죠. 그것이 자아 실현이 가능한 사회,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중요하죠. 이게 국가가 또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그런 사회 환경이죠. 자아 실현이 가능한 사회, 그런 사회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회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여러분이 조성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집단 상담은 요 잘못된 가치관을 수정하고 세계관도 수정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판단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만 지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내면에 오랜 세월 이렇게 고착되어진
그런 사상들, 개념들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 자아가 나름대로 형성된 사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개념 없다 그러죠. 개념 없는 사람을 리얼하게 골빈 사람이죠. 이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전혀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이게 유사해야 돼요, 비슷해야 돼요. 이거는 전혀 없어. 이거는 5%밖에 안 돼. 감성은 50%야. 행동은 그러면 45%? 이게 균형이 안 맞죠. 그래서 제가 그 애니어그램 여러분 하는데 예를 들면 되겠네요. 애니어그램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지성을 뭐라고 말해요? 머리형 그러죠. 이건 가슴형, 장형. 머리형은 이래요. 상대방이 자기를 공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씩 웃어. 속으로 너 두고 보자. 그대로 갚아주는 거죠. 이 머리형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장형은 뭐 이따위가 있어 하고 쏴붙이죠. 그게 장형이에요. 이게 머리형이고. 가슴형은 속으로 중얼거려. 속으로 니 잘났다 그래. 상처받아. 여러분 가슴형 많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슴형은 머리형도 개발하고 장형도 개발해야 돼요.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예요? 요 세 개가 100으로 했을 때 뭐 33% 이상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나요? 33.9가 돼야 되나? 33.9 이렇게 형성이 돼야 돼. 그래야 이제 그 전인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자아에서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했나요? 자, 중요하니까 자아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균형 있는 그 전인적인 성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대리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새로운 행동의 실험실. 그러니까 자기 행동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한번 써먹는 거예요. 행동을 바꿔. 그 실험실이 되는 거죠. 문제를 예방하고 소속감을 갖게 하고 또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여자를 돕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집단 상담의 한계. 여기 이제 비밀 유지의 한계.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관심, 미학, 또 역효과의 가능성, 집단 압력의 가능성. 그 비밀 유지의 한계가 있죠. 이것 때문에 좀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랬죠. 그 사람의 명찰은 그 사람의 아명을 쓰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 몇 살인지 몰라. 어디 사는지 몰라.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형성하는 집단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관심을 가질 수 없죠. 이게 이제 한계죠. 역효과. 오히려 역효과할 수 있어요. 개인 상담을 해야 될 사람이 참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상담으로 해야 될 사람은 집단 상담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상담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을 집단 상담에 추천하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집단 압력의 가능성. 견디기 어렵죠. 고통스럽죠. 어떤 행동 규범을 딱 정해놔요. 여러분 행동 규범 옛날 학칙 같은 거 지키기 너무 싫은 분들이 있어요. 엄격한. 예를 들면 시간표를 싫어요. 아니 사람이 6시 일어날 때도 있고 7시 일어날 때도 있고 5시 일어나야지. 요때 딱 일어나야 된다. 시계에 맞춰갖고 딱. 이걸 이제 그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집단 상대에 오면 집단 상대 규칙이 있거든요. 안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죠. 이러한 한계들이 있다. 그래서 집단 상담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개념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다루는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